왜 나이 들수록 똑똑해질까요? 이상한 질문 같으시죠? 보통은 반대로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최근 연구자들이 20살부터 71살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어떤 능력 하나는 20대는커녕 50대도 아니고 70대의 최고점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 통틀어 가장 뛰어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지요. 이 능력이 뭔지, 그리고 왜 하필 나이 들어야 커지는 건지 끝까지 보시면 다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안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뭔가를 보고 몸이 바로 반응하는 순발력은 18, 9살에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계속 내려갑니다. 야구선수나 게임 선수들이 25만 넘어도 은퇴를 걱정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방금 들은 걸 잠깐 붙잡아두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번호를 듣고 누르기 전까지 기억하는 그런 능력은 20대 후반에서 30살 초반이 정점이고 그 뒤로는 천천히 줄어듭니다. 손주 이름을 잠깐 헷갈리거나 냄비를 불에 올려놓고 깜빡하는 일이 늘었다면 게을러서가 아니라 뇌의 이 부분이 원래 그렇게 나이를 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전거 타는 법, 김장할 때 배추 절이는 손맛, 오래 만져온 재봉틀이나 뜨개반을 다루는 솜씨. 이런 몸에 밴 기술은 나이가 들어도 거의 그대로 남습니다. 몇 년을 안 타도 자전거는 몸이 알아서 균형을 잡는 것처럼요.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온 신경을 다 써야 했지만 지금은 눈 감고도 될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미국 심리학회가 정리한 자료를 봐도 손으로 익힌 기술에 대한 기억은 세월이 지나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름은 깜빡해도 손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셈입니다. 젊을 때 몸에 새겨둔 솜씨는 평생 든든하게 남는 재산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서 왜 중요한가 하면요. 몸으로 익힌 기억만 남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아는 것,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사람 사는 이치에 대한 지식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걸 지식 창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살면서 보고 듣고 겪은 게 그대로 쌓여서 만들어지는 창고입니다. 어르신들에게 태극권이나 만두 빚는 법처럼 아예 새로운 걸 가르쳐 드렸더니 그 활동에 대한 기억력이 실제로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경 지식이 있으면 새로 배우는 것도 이미 아는 것과 척척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은 빈 벽에 새 정보를 붙여야 하지만 어르신들은 이미 튼튼한 선반이 여러 개 있어서 거기에 새 물건을 종류별로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요리 하나를 배워도 이미 아시는 다른 음식과 견주어 보면서 훨씬 빠르게 익히시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지식 창고 중에서도 가장 극적으로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어휘력, 그러니까 말과 단어를 얼마나 폭넓고 깊이 있게 알고 있느냐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40 몇 살쯤 정점을 찍고 그 뒤로 내려간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연구진이 48,000명 넘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왔습니다. 어휘력은 정점이라는 게 따로 없이 65살에서 70살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까지도 잘 유지된다는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반응 속도는 20살 무렵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데 어휘력은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뒤에야 정점을 찍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단어 하나를 제대로 안다는 건 그 단어를 슬플 때도 써보고 기쁠 때도 써보고 다투면서도 화해하면서도 써봤다는 뜻이니까요. 그리움이라는 말 하나만 해도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 보시고 먼저 떠난 사람을 오래 그려보신 분들은 이 말의 무게를 몸으로 아십니다. 70년을 산 분들은 같은 단어를 수백 번, 저마다 다른 상황에서 만나보셨습니다. 그러니 그 단어에 담긴 뜻이 더 두껍고 더 깊습니다. 살아낸 시간이 고스란히 언어에 쌓인 결과인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놀라운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마음이 기억하는 방식 자체도 달라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을 더 오래, 더 생생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쁜 뉴스, 다퉜던 순간, 실수했던 기억, 이런 게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경향이 거꾸로 뒤집힙니다. 안 좋았던 일보다 좋았던 일을 더 잘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식 날 사진을 보면 그날의 다툼보다 웃던 얼굴이 먼저 떠오르고, 자식 키우던 힘든 시절보다 처음 걸음마 떼던 순간이 먼저 생각나는 것처럼요. 학자들은 이걸 긍정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게 단순히 마음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 현상이 그냥 머리가 둔해져서 생기는 거라면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에게서 더 심하게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는 분들과 건강한 어르신들을 비교했더니 오히려 알츠하이머를 앓는 분들이 안 좋은 단어를 더 많이 기억했습니다. 건강한 뇌가 스스로 좋은 기억을 골라 담는다는 뜻입니다. 지나간 안 좋은 일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건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지혜로워진 증거인 셈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읽는 능력입니다. 상대방 표정만 보고도 지금 기분이 어떤지 알아채는 힘 말입니다. 이 능력은 40에서 50살 사이에 가장 뛰어나고 그 이후로도 60살까지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됩니다. 자식이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일 때 말은 안 해도 부모님이 먼저 알아채시는 경우가 많으시지요. 오래 함께 사신 부부라면 더 확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말 한마디 없이 표정만 봐도 오늘 배우자 기분이 어떤지 훤히 보이는 것 말입니다. 정이 깊어서만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읽는 이 능력 자체가 지금 가장 무르익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능력들을 그냥 두지 말고 더 살려볼 수는 없을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든 조금씩 새로 배워보시고 옛날 이야기를 자주 나누시고 좋았던 기억을 의도적으로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이미 쌓아둔 지식 창고가 튼튼한 만큼 새로 배우는 것도 잘 붙잡아 두실 수 있고, 대화 속에서 70년 넘게 다듬어온 어휘력을 마음껏 꺼내 쓰시게 되고, 좋은 기억을 자꾸 꺼낼수록 긍정성 효과도 더 단단해집니다. 어느 것 하나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응 속도와 순간, 기억력은 분명 젊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몸에 밴 기술은 그대로 남고, 세상에 대한 지식은 오히려 쌓여가고, 어휘력은 70대 가장 활짝 피어나고, 좋은 일을 기억하는 힘도 나이 들수록 강해지고, 사람 마음을 읽는 눈도 여전히 밝습니다. 뇌는 하나의 시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시계가 저마다 다른 속도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어떤 시계는 일찍 멈추지만 어떤 시계는 오히려 지금 이 순간 가장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깜빡깜빡하는 게 늘었다고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스치는 기억은 조금 헐거워졌을지 몰라도 오랜 세월 쌓아온 말과 지식과 지혜는 지금도 여전히 자라고 있으니까요. 오늘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실 일이 있으시다면 그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풍부한 표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 평생 중에서 가장 활짝 피어있는 능력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말과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